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 샷들이 어떻게 무빙 되는지, 무빙,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 카메라 무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메라 무빙은 크게 카메라의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카메라 헤드만 움직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촬영할 때는 손으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카메라를 손에 쥐고, 그리고 삼각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촬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삼각대 위에 있는 부분을 헤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헤드 같은 경우에는 볼 헤드라는 게 있고 비디오 헤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부분이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카메라 자체, 그러니까 이 삼각대와 카메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자, 바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펜이라고 하는 카메라 무빙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펜은 카메라를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이고 파노라마의 앞 글자를 따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넓게 보여주기 위한 촬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앞에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카메라를 수평이면 어느 방향이죠?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훑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넓게 보여주기 위한 촬영 방법이고요. 왼쪽에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네, 여기 빙판 위에 스케이트를 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수평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찍기도 하는 그런 촬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펜 기법은 영상의 역동적인 움직임 혹은 연속된 움직임을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촬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펜은 오른쪽으로 무빙을 했을 때는 펜 라이트, 그리고 왼쪽으로 무빙을 했을 때는 펜 레프트라고 이렇게 촬영 감독님들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빙을 한번 같이 보자면,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펜 레프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 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무빙을 할 때는 저희가 삼각대라는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무빙샷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5초 정도를 일정한 속도로 촬영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도 이렇게 들고 있지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숨이 차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은 후에 15초 정도 쭉 촬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수평 수직을 맞춰주시고 숨을 참은 후에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촬영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획이 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서 펜 레프트, 펜 라이트를 잘 지켜주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저희가 펜을 배워봤고요. 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쥐고 찍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샷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그러한 촬영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틸트라고 하는 촬영 방법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틸트는 카메라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카메라 무빙이고요. 인물의 등장이나 인물이 이동할 장소를 보여주기 위한 카메라 무빙입니다. 자,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 호기심을 해소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볼만한 영상 혹은 흥미있는 영상, 재미있는 영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틸트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등장이나 인물이 이동할 장소, 먼저 궁금증을 제시하는 무빙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무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의 얼굴이 조금 궁금해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틸트샷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궁금증을 자극하고 천천히 이 인물이 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촬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물이 등장할 때는 발끝부터 천천히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틸트 업 하여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나타내주는 그런 궁금증을 자극하고 해소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무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틸트샷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틸트샷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영화 보셨을 때 많이 보신 그런 무빙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을 맞추고 숨을 참고 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틸트샷을 무빙하는 것을 틸트 업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무빙을 틸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리고 페데스탈 샷이라고 하는 무빙이 있는데 사실상 이 페데스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헤드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샷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페데스탈은 틸트나 펜과는 달리 렌즈의 움직임이 아니라 카메라의 높낮이를 움직이는 촬영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장비가 저희가 삼각대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다리가 3개 있을 때는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삼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리가 하나가 있을 때는 모노포드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카메라 헤드, 그러니까 삼각대의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통칭적으로 헤드를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와 이 삼각대의 헤드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틸트나 팬은 이 카메라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뒤로 움직여서 위아래를 찍는 틸트샷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촬영되는 팬 무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요렇게 렌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 카메라 전체가 높고 낮게 움직이는 무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영화,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저희 혹은 코미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아파트나 빌라의 위층과 아래층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세트장을 위층과 아래층을 단면으로 구성을 하여서 이 페데스탈 샷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층과 아래층의 상황을 페데스탈 업, 페데스탈 다운으로 같이 함께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도 틸트 샷과 마찬가지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궁금증이라는 부분들, 호기심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샷이죠. 저희가 위층에 있는데 아래층을 같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영상에서 보여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무빙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앵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앵글은 카메라의 각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앵글은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촬영 각도, 그리고 화면을 결정하는 카메라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어린아이를 눈으로 보는 각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른을 바라보는 각도, 이 모든 것들이 앵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각도들이 카메라상에서 비춰지는 그런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앵글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앵글의 종류에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영상을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의 앵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도 샷과 마찬가지로 이름 붙이기 나름,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별로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앵글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이 앵글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앵글들, 다양한 앵글들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하이 앵글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 볼게요. 하이 앵글은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을 보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위를 향하고 있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 인물의 심리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신체나 신체의 규격이나 신장이나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더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사체로 하여금 이 피사체를 바라보는 인물 혹은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또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앵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각도로 조금 기술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인물들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촬영하는 그런 앵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90도로 이렇게 내려 찍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항공샷이라고 하는 샷은 또 다른 앵글로 불리우니까 이렇게 45도 정도의 위의 각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그러한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봤을 때는 어떤 앵글이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하이 앵글이 알맞는 하이 앵글인지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찍는 그런 앵글이 아닌 조금 위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 앵글, 이렇게 45도 정도 위에서 내려 찍는 앵글을 하이 앵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익숙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실 앵글인 것 같은데, 아이레벨 앵글입니다. 자,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눈높이에서 바라본 각도로 피사체를 사실 그대로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자, 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눈높이에서 바라본 각도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샷에다가 조금 접목을 해보면, 저희가 롱샷이나 혹은 익스트림 롱샷은 해당이 되지 않는 샷이겠죠. 이 아이레벨 앵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샷은 미디엄 샷, 중간 크기의 샷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상을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피사체를 바라보고 있는 각도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과 나의 눈높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각도가 되겠죠. 아이 레벨, 내 눈과 상대 레벨, 아이 레벨이 같을수록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상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샷을 아이 레벨 앵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 앵글입니다. 아까 전에 하이 앵글과 반대되는 앵글이죠. 대상을 아래에서 바라본 각도로 운동감을 높여 같은 동작을 더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짱구는 못 말려 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신가요? 그 짱구는 못 말려 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짱구가 자전거를 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면을 바라보고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앵글 중에서는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아래에서
바라보고 촬영하는 그런 앵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운동감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샷이라고, 앵글이라고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자, 멈춰있는 피사체보다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기에 조금 더 좋은 샷일 것 같아요. 자, 요 각도는 아까 하이앵글과 반대로 어린아이가 어른을 바라보는 그러한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조금 감동적인 장면을 자아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어린아이가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동경의 시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앵글들에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여러 장면에서 이런 앵글들을 활용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각 앵글, 오빌리크 앵글이라는 각도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 그리고 뭔가 상황이 임박한 그런 부분들을 암시해 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적절한 사진을 여기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치과입니다. 치과. 치과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선으로 저를 내려다 보시고 계시죠. 아주 긴장감이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조명을 가지고 오고 계시고 괜찮아요? 라고 묻는 그렇게 안심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인 것 같은데 이 사각 앵글은 이렇게 내가 보는 시선들이 이렇게 긴장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변동을 암시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여지는 정형화된 앵글이 아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앵글 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샷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 앵글이 조금 이상해서 얼른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임박한 변동을 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음악 방송 좋아하시나요? 뮤직뱅크 같은 부분들 거기 보시면 촬영 감독님들이 굉장히 카메라를 무빙을 화려하게 하시면서 현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각 앵글 조금 역동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역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앞에 보셨듯이 로우 앵글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각만 틀어서 조금 더 로우 앵글에서 더 역동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시는 레벨이 아이 레벨 앵글이죠. 그래서 요렇게 틀어지면 어때요? 오빌리크 앵글이죠. 자, 여기서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사각 앵글에서 앵글이 바뀐다거나 요 사각 앵글에서 이런 장면으로 바뀐다라거나 혹은 이게 애니메이션 영상이었으면 여기 있는 이 피사체들이 전쟁에 튀어나간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더 사각 앵글로 보여지면 역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가 보는 음악 방송에서는 막 이렇게 카메라를 멀리
또 가까이, 또 중간 크기,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사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모든 카메라 이론들을 다 배워봤어요. 저희 촬영법과 기법, 그 다음에 장비, 그리고 샷의 크기, 각도, 또 무빙들을 배워봤고요. 또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샷들이 어떻게 섞이면 조금 더 괜찮은 샷들, 멋있는 샷들이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 가, 중, 가, 그리고 멀, 중, 가, 중. 자, 이게 뭘 설명하냐면, 여기 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 가는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 중은 중간 거리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름 공식이라면 공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 가, 중, 가, 그리고 멀, 중, 가, 중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들이 조금 알찬 구성의 영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이 순서대로 구성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뭔가 다양하고 다채로운 영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들이죠.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들은 롱샷, 익스트림 롱샷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롱샷, 익스트림 롱샷 샷들은 여기 보이시는 펜이나 페데스탈 샷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Z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줌이라고 하는 가까이로 이렇게 천천히 클로즈업 되는 샷을 줌인이라고 하고, 멀리 가까이에 있는 샷을 조금 거리를 두면서 영상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샷을 줌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 롱샷과 익스트림 롱샷, 무빙 같은 경우에는 페데스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줌인, 줌아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바스트 샷 정도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무빙은 페데스탈 샷, 그리고 펜 샷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가까이 촬영하면 틸트 샷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거리에서 촬영한 장면, 미디엄 샷, 웨이스트 샷, 니 샷. 미디엄 샷과 웨이스트 샷은 거의 같은 샷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빙 같은 경우에는 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페데스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펜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샷들을, 그리고 무빙들, 그리고 앵글들을 접목을 하셔서 다양한 거리에서의 장면들을 촬영을 하시고, 그 촬영한 소스들을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그냥 같은 거리의 영상이 쭉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다채로워지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인 편집 수업을 조금 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숙제가 좀 있어요. 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네, 물론 스마트폰도 필요하겠지만 촬영 소스들, 영상들이 조금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최대한 다음 차시까지 최대한 많은 촬영 소스들을 확보해 오시는 게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 유의할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촬영은 무조건 가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20, 1080의 크기로 촬영을 하셔야 되시고요. 간혹 가다가 720 혹은 뭐 480, 360으로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다룰 플랫폼이 유튜브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1080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는 그 해상도 레이아웃이 저희가 1080 사이즈예요. 1920, 1080.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촬영을 해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의 정방형 촬영이 정방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세로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로로 꼭 촬영을 하시길 바라고요. 촬영 전에는 필수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닦아 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돼버리면 조금 블러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영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카메라 렌즈를 닦고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촬영할지 야외에서 촬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는 제가 저희 그 처음에 촬영 기법, 그러니까 노출의 3요소 설명드릴 때 화이트 밸런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이 화이트 밸런스가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빛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런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 놓으시고 촬영을 하게 되시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색온도를 촬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해 놓은 사용자 정의로 지정해 놓은 켈빈 값, 화이트 밸런스 값들이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통일감 없는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고 통일감 있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야외에서는 웬만하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긴 시간 촬영할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온 하시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촬영하는 대상이 인물이라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핀 마이크를 활용을 해서 그 핀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을 씌운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출시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카메라 오디오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컨트롤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소음을 없애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전용 마이크를 구매를 하시고 그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펀지로 되어 있는 차단막, 바람 차단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 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꼭 숙제를 해 오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